자, 준강간제, 강간에 준한다는 거죠. 강간에 준하고 강제추행에 준하고 하는 범죄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자, 이 죄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거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되고요. 요때 요 조문 나와 있지? 요 강간죄만 예비인모가 있습니다. 뭐는 없다? 추행죄, 준강제 추행죄는 예비인모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객체입니다. 심신상실인데요. 심신상실의 의미는 우리 형법 제10조 나와 있죠. 이 형법 제10조가 책임 능력 관련 조문입니다. 책임 능력 관련 조문보다는 그 의미가 넓습니다. 예를 보시게 되면 완전 무의식, 백치,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 만취 상태,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심신상실 상태죠. 심신상실 상태인데 책임 능력 관련된 거잖아요. 책임 능력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중인 자, 수면 중인 자가 이제 정상인이죠. 정상인. 저 같은 일반 정상인. 수면 중인 자라 할지라도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상대방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는 즉 심신장애자인지 아닌지는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요. 이 지문도 아주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심신상실자는 되는데 심신미약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도 되지만 심리적 상태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 환자라든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의사가 그치? 여자 환자를 건드렸을 때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 보죠. 자, 판례 보시면 파란 펜으로 잠결 세모쳐 봅니다. 잠결에 든 것은 심신상실로 보질 않아요. 여기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 그랬죠? 그치? 이것은 상실로 보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 올라갑니다. 갑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을려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켰다. 야하게 잤나봐요. 자, 들어갔는데 을려가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 거라고 말하였고 여관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정도 상태. 요 정도 불 거라 그냥 하라 빨리 하라 요 정도 말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언뜻 잠을 든 것 같아요. 요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준강간제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지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깊은 잠 빨간펜 동그라미 이 정도라면 객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신도 동그라미 그렇죠? 이거 가끔씩 TV에서 보죠? 사이비종교 그렇죠? 자, 이러한 심리적 상태, 물리적 상태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 상태였겠죠. 교회 목사가 여신도들을 건드렸을 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 자, 이 판례 한번 봅니다. 이 판례가 최신 판례인데요. 출제가 좀 됐어요. 자, 여기 꺽쇠 1번을 보시면 제가 강간죄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간죄의 보호법칙은 적극적인 측면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준강제추행죄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동그라미. 이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봐두시고. 자, 올라가지 말고 꺽쇠 2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한거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객체가 된다 했잖아요. 판례에서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깊은 잠 동그라미, 그 다음 술 약물 동그라미, 그 다음 완전히 술이나 약물을 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없는 동그라미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도 준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 칠할게요. 요거 색깔, 요거 색깔, 요거 색깔, 요 색깔 칠한 것은 뭐다? 준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블랙아웃이 있는데 이 블랙아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대요. 두 가지로 이런 구성이 되는데
자, 쭉 보시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건 시험 나오지 않지만 그래 글씨를 작게 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 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 상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에 중간간 중강제 추행죄를 당하였음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우에 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 야기했다는 알코올 블랙 상태였다면 파란 펜입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요세 묻힙니다. 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 하는 것은 자 밑에 이 중간간제에서 말하는 의식 상태에는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알코올 블랙 상태만 갖고서는 준강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요 내용이 그 다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꺽쇠 5번을 보는데요. 꺽쇠 5번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이거 X 할게요. 나오지 않으니까 X 할게요. X 하겠지만 참조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다만 기억만 못할 뿐이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알코올 블랙이야. 알코올 블랙. 그래서 알코올 블랙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여성은 중간간제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중간간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피고는 그렇게 주장했어. 자, 무슨 얘기냐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 보면 자, 지인과 노래방에 갔던 A 여자가 취기가 올랐어. 술이 좀 약한가 봐. 그러니까 화장실에 올라가서 막 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일행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을 못해. 노래방도 호실 있잖아요. 그 호실이 기억이 안 나고 소지품을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한 채로 배회하던 중에 일면식도 없는 감남을 만나게 됩니다. 감남을 만나게 되는데 감남이 A가 모텔에서 자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월나잇이라고 이해하고 함께 모텔에 가죠. 모텔에 가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갑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다 여성은 기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했는데 기억이 있었고 다만 이 여자가 깨어났을 때는 내가 전에 밤에 무슨 짓을 한지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 당시에는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냥 알코올 먹어서 그냥 그 순간만큼은 순간적으로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블랙 상태였으므로 중간간지 객체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피고인이 주장하기를. 근데 판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꺽쇠 4번 나와 있죠. 이에 비하여 그랬습니다. 이에 비하여 술에 취하여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의 의식을 상실한 술 먹으면 완전히 수면 상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 하고는 약간 틀려요. 이러한 패싱아웃 동그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본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여성이 중간간제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패싱아웃이 바로 뭡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뭐가 된다? 이 패싱아웃이 그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요 꺽쇠 4번도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것이 해경 간부 시험에 나왔네요. 작년에 해경 간부. 그리고 여기 꺽쇠 1번이죠. 꺽쇠 2번. 꺽쇠 2번은 작년에 구급검찰직. 꺽쇠 2번. 그리고 꺽쇠 3번하고 꺽쇠 4번은 작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 자꾸 나올 겁니다. 자, 됐어요? 자, 됐고. 자, 색깔 칠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 색깔로 칠하시고.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만 생각이 안 날 뿐입니다. 기억만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 당시에는 기억이 이 정신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패싱아웃은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만 안 나는 게 아니라 모텔로 갈 당시 자체가 그 자체에서도 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정신 상태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음주 후에 필름이 끊겼다. 이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조서 쓸 때 피의자 진술 조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만 이 한마디만 갖고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판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알코올 블랙을 인정하지 않고 패싱아웃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여기 쭉 읽다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상황당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잠이 들었다. 경찰이 왔을 때에도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만약에 이 모텔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신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오게 되면 옷을 입고 경찰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경찰의 모텔 문을 열어준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에도 완전히 떡이 된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는 거지. 어? 옷도 다 벗겨져 있었던 이런 상황 등을 참작해 봤을 때 아하 이것은 패싱아웃이지 알코올 블랙아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이제 참작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출제가 되는 것은 꺽쇠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1, 2, 3, 4 특히 2, 3, 4를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행위. 자,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 본죄가 될 수 있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마취제나 수면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이런 마취제 등을 사용했을 때는 본죄가 아닌 다른 죄가 된다. 물론 형은 똑같습니다. 형은 똑같지만 죄목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사례도 보시면 치료를 가정해서 마취제를 썼지? 그러면 이것은 강간이 되는 겁니다. 자, 판례. 자, 전 시간에 추행 강간죄와 비교되는 판례 나옵니다. 잠자는 사건 2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동그라미. 그리고 음부 등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준강간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단순히 만졌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죄에 착수되지 않았지만 준강간죄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시점도 한 10년 후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잠을 자고 있는 여자다. 음부 등을 만졌다. 삽입하려 하였는데 포기했다. 죄책은 준강간죄 착수.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이 판례도 또 보죠. 자, 준강간죄가 되려면 자,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네.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착수 시기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갖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했을 때 착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지울게요. 그쵸? 그게 바로 밑에 18세 여자와 성관계할 의사를 갖고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 이 벗기다가 뭡니까? 그런 행동을 시작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수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주관적 요건. 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자, 고의 나와 있습니다.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중간같이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 이 동그라미 1번, 이게 바로 객관적 요건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주관적 요건입니다. 인식과 의사, 그쵸? 고의죠?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 두 번째로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 이 두 가지가 구비됐을 때 강간죄의 고의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판례를 보시면 자, 피고인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요건을 갖췄지? 있다라고 인식했죠?
있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2번 요건을 갖췄죠? 요 2번, 동그라미 2번 요건을 갖췄죠? 근데 뭘 못 갖췄냐면 실제로는 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에 심신상실 한것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럼 고의가 성립합니까? 고의가 성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고의가 성립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꺽쇠 2번을 보면 두 번째 요건은 구비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는 중간관체의 불능미수가 되어버립니다. 불능미수가 되는 것은 총론교재에도 많이 언급되는 이 판례는 또 총론교재에도 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미수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답을 외우세요. 불능미수가 되는 판례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불능미수에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서 일반인이 판단한다 그랬죠. 피고인 사정을 놓고 일반인 판단한다고 했을 때 우리 총론 시간에 위험성 판단 기준 관련해서 무슨 설? 그렇죠.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세한 것은 총론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요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